같이 성장하는 채널 책부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보렴, 지금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구나. 그래서 막무가내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혼자 논다면 정말 좋을 것 같구나. 이건 마치 널 좋아한단다. 넌 훌륭한 아이야. 하지만 여기서 좀 꺼져주렴. 한동안 말이야. 제 5장은 가장 글로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은 당신의 아이들을 싫어하게 만들 행동들을 당신의 아이들이 하게 놔두지 마라 입니다. 그리고 전 이 장이 논쟁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죠. 첫째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난 절대로 내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는데. 진심이에요? 정말로요? 아시잖아요. 진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실엔 더욱 소름 끼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임상 심리학자로서 완전한 무의식적 악몽들이 드러나는 걸 지켜봐왔죠. 정말로요. 여러 가족을 봐왔는데 이건 마치 가족 구성원들이 빙 둘러 서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리고 각자가 서로의 목에 손을 감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죽을 만큼 충분히 목을 조르는 거죠. 20년 동안요. 그게 이 가족이에요. 이건 마치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가족들을 만나본 적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당할 확률이 어느 정도 존재하죠. 당신이 사실 그런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확률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싫어할 수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건 마치 맙소사. 대체 얼마나 순진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개선시켜야 할지 알지도 못하겠네요. 전 제 아이들을 싫어할 수 없어요. 이런 부류가 가장 괴물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건 제가 말할 수 있죠.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어두운 면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 내면에 비친 행동을 볼 수 있을 거란 거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전혀 말이죠. 심지어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직면하고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내면에 비친 그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놀라운 일도 아니죠. 여러분은 또한 이렇게 믿겠죠. 그림자와의 대치가 깨달음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장벽이라고 말이죠. 다시 아이들 이야기로 돌아가서 전 이런 생각을 알고 있었죠. 제가 아이들을 가졌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쁜 사람, 끔찍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알았던 것들 중 하나는 가족들 안에서 항상 발현된 것들이었죠. 폭력적인 아버지, 과잉보호하는 어머니, 더욱 드물게는 과잉보호하는 아버지, 폭력적인 어머니이죠. 보통은 그 반대이죠. 전 이미 제가 꽤 제대로 괴물이란 걸 알고 있었죠. 아이들을 가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생각했죠. 글쎄요, 제 아이들은 작았어요. 아시잖아요. 아기들이었죠. 한두 살 배기요. 전 끔찍한 괴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불평등한 힘이란 문제가 생기죠. 저는 아이들이 저를 화나게 할 행동들을 하게 두지 않는 편이 낫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 보스턴에 있었을 때죠. 2살 배기 딸의 팔을 끓는 물에 담근 여성에 대한 사건을 읽었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글쎄요, 아시잖아요. 그녀는 아마도 숙취에 시달렸겠죠. 아마 직장을 잃은 직후였겠죠. 6가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도요. 아마 자녀를 위한 제대로 된 훈육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아마 그녀를 도와줄 어떠한 사람도 없었겠죠. 그녀는 뒤틀리고 분노에 차고 화가 났겠죠. 그리고 아이가 버릇없게 군 거죠. 바로 그 정확히 잘못된 순간에요. 여러분은 아이 주변을 아주 많이 맴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확히 잘못된 순간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고 있었죠. 비록 입으로는 아이들을 항상 사랑한다고 떠들고 있어도 말이죠. 많은 경우를 통틀어 별다른 증거를 보지 못했죠. 그 사실들 중 하나는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향한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좀 더 어쩌면 정말 강력한 천부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식에게요. 자,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맞설 적으로 만들고 싶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허락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분노에 차게 만들 도전이죠.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이들을 싫어하게 만들 행동을 아이들이 저지른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싫어하게 될 확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의 짜증을 상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이보렴,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애들이 3-4살쯤일 때요. 이렇게 말했죠. 이보렴,
지금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구나. 그래서 막무가내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혼자 논다면 정말 좋을 것 같구나. 이건 마치 널 좋아한단다. 넌 훌륭한 아이야. 하지만 여기서 좀 꺼져주렴. 한동안 말이야. 그리고 제 아이들은 괜찮았어요. 그 시점에서 이미 아이들을 교육시켰거든요. 방 안에서 스스로 놀 수 있게 말이죠. 어쨌든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괴물인지 말이죠. 만약 스스로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난 괴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여러분은 괴물이 맞아요. 여러분은 그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의식적인 괴물이죠. 그리고 사실 그게 가장 나쁜 경우죠. 부모로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역할이죠. 특히 0에서 4세의 아이들에게요. 아이들을 탁월히 바람직하게 사회적으로 키우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성공적인 부모일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에게 아이들의 세상 전부를 열어줬죠. 아이들이 어떻게 놀아야 할지 알았기 때문이죠. 아주 깊은 지식인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머릿속에 심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젖먹이일 때쯤이에요. 몸을 던지며 노는 2살쯤에는 확실히요. 심오하고 구체화된 지식인 거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놀아야 할지 알고 있죠. 노는 방법을 아는 잘 훈련된 개들처럼요. 여러분이 새로운 개를 만날 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고 그 개는 이렇게 반응한다면 저 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물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 개는 노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리고 기민하고 깨어있는 아이들은 그런 개들과 같죠. 정말 잘 사회화된 아이들이죠. 만약 여러분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것이든 알고 있다면 4살 배기 한 명을 골라 손장난으로 놀아주면 바로 웃기 시작할 겁니다. 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말이죠. 바로 그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죠. 자기들 놀이에 끼워줄 거예요. 그리고 놀이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다른 사안은 만약 여러분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른들은 좋아할 겁니다. 사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좋아했던 점 중 하나는 몬트리올에서요. 전 가난한 지역에서 살았었죠. 주변에 거친 사내들도 많았죠. 우린 딸을 유모차에 태워 빙 돌려주곤 했죠. 그리고 이 거친 사내란 작자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맙소사 그 험악한 사내들이 그곳에서 뭘 하려 했는지 신만이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나쳐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웃음을 지으면서 쭈그려 앉아 웃긴 표정을 만들어주더군요. 그 사내들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어린아이들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훌륭한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이 타인에게서 좋은 점을 끌어낸다는 거죠. 여러분은 인간성의 전체적인 면모를 보게 되죠. 심지어 인간성의 어두운 부분 사이에서도 말이죠. 인간성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면 말이죠. 정말 아름답죠. 중요한 사실은 만약 여러분이 아이에게 잘 대해준다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요. 아이들이 그 엄청난 매력을 지켜나가도록 도울 수 있죠. 어린아이가 가지는 매력 말이죠. 어른을 대하는 적절한 방식도 말이죠. 으르렁거리는 것 대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들처럼요. 여러분 발목에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어른들은 환영해주고 뭔가를 가르쳐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줄 겁니다.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웃음 지어주겠죠. 맙소사 여기 빌어먹을 애랑 그 부모란 작자들이 또 오는구만 이라고 말하는 대신에요. 아시다시피 끔찍한 거죠. 어린아이를 대하기엔 끔찍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엔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좋은 호의들이 거짓일 테니까요. 타인에게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 중 더욱 끔찍한 것은 없어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향하는 모든 호의들이 거짓인 세상에 아이들을 던져놓는 것보다 말이죠. 정말 끔찍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5번째 규칙에 대한 강연 내용 중 일부를 한국어로 녹음을 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